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푸른 6월, 이렇게 좋은 날들을 맞으면서 주위에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나 아니면 매일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가끔 안부 전화나 메시지를 해도 아무런 부담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부자 친구가 아니어도 또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언제나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한 잔의 커피와 아무런 대화가 없어도 마음 편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참 밝고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한 주입니다.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해도 여러분을 편하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치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데일 카네기의 아포리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의 관심과 시간,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협회에서 소설쓰기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저명하고 일정이 바쁜 작가들이 브루클린으로 와서 그들의 경험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작품을 무척 좋아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언을 듣고 성공 비결을 배우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편지에 써서 보냈습니다. 150명에 달하는 학생 모두가 편지에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쁜 일정 때문에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자신과 그들의 작품 활동 방식에 대한 질문 목록을 만들어 동봉했습니다. 작가들은 우리의 정성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 브루클린까지 수고스럽게 와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나는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유명한 정치인 등 수많은 저명 인사를 내 강의에 초대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든 제빵사든 왕이든 우리는 모두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독일 황제마저도 그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독일 황제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맹렬하게 모든 사람에게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건져보자고 네덜란드로 달아나자 그의 조국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를 향한 혐오가 너무 극심해져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사지를 찢거나 기둥에 매달아 불태울 기세였습니다. 독일 황제에 대한 분노가 산불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한 소년이 황제에게 따뜻함과 존경이 가득 담긴 간결하고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은 항상 빌헬름 2세를 자신의 황제로서 사랑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황제는 그 편지에 크게 감동을 받아 소년을 초청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황제를 찾아왔고 황제는 이후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즉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시간과 에너지, 이타심, 배려심 등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국왕인 에드워드 8세 윈조공이 아직 영국 왕세자였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 국가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대중연설을 하고 싶어서 순방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남미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빠짐없이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나는 점성술 따위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았지만 우선 상대방에게 태어난 날이 성격이나 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생일을 물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11월 24일이라고 대답하면 나는 11월 24일 하면서 그 날짜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헤어져 등을 돌리는 순간 그의 이름과 생일을 적고 나중에 생일 수첩에 옮겨두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면 나는 이 날짜들을 달력에 옮겨 적어서 자동으로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되면 당사자에게 편지나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었는지 내가 그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유일한 사람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생기 넘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전화를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전화를 받으며 여보세요 라고 대답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어 얼마나 기쁜지를 보여주는 어조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뉴욕 통신회사에서는 연수원에서 전화 교환원들에게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가 안녕하세요. 당신을 돕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들릴 수 있게 말하는 방법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 때에는 이런 점을 반드시 기억해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평생 이리저리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 식사 후에도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뉴욕 통신회사에서 전화 통화를 자세히 연구해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인칭대명사 나였습니다. 500건의 전화통화에서 나라는 단어는 3,990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당신은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무조건 본인부터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에 대답해 봅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몇 명이나 당신의 장례식에 올 것 같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펜을 들고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몇 명일까라고요.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진실된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못할 것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가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친구를 만드는 방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세핀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세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였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과연 조세핀마저도 나폴레옹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의심합니다. 빈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인류의 모든 실패가 발생한다. 저명한 심리학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마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6월은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자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라는 남의 나라 자유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희생한 이곳 미국의 많은 젊은 분의 희생에 새삼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문득 지나는 동네 입구 메모리얼 탑 밑에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곳 동네 출신 미국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동판이 더욱 가슴 저리게 하는 6월의 어느 날인데요.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하늘로 띄우며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김인실 대레사였습니다.